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월간 전원 속의 내 집과 M 드라마 타운이 함께하는 친절한 친환경 디자인 하우스 프로젝트. 친친디 프로젝트가 그 시작을 알린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동원 작가의 집짓기 X파일의 연재 이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월 6일 경남 산청에서 첫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친친디 1호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었고요. 4월 현재 400명이 넘는 예비 건축주들이 모여서 이 친친디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친친디 프로젝트에서는 양평 컨셉하우스, 1호 산청, 2호 여주, 3호 양산, 4호 창원, 그리고 5호 서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은 앞으로 차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2016 제주 건축박람회 특집으로 월간 전원 속의 내 집 이세정 편집장과 함께하고요. 두 번째 코너는 세금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는 절세TV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핵심 가치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주택 건축 시장 트렌드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2016 제주 건축 박람회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이세정 편집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집짓기 시즌이죠? 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즘 제주도가 집짓기 열풍과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은 제주 이민자 수가 한 달 평균 1,5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4, 5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를 만큼 지금 달아오른 상태인데요. 지난해 공시지가를 보면 그 제주 땅이 평균 16% 정도 그렇게 올랐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와,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활동하시는 그 건축 관련 회사들이 제주도 쪽에 그 분점이나 지사 같은 것들을 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친디 TV가 준비했습니다. 제주 ICC에서 개최된 2016 제주 건축 박람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저희가 지금 2년째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 하면서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아주 업자처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많은 것을 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괜찮은 반응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의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게 첫 번째 저희 느낌이었고요. 많은 건축주분들이 이런 새로운 자재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습니다. 제주도 원주민분들은 목조보다는 콘크리트 선호도가 더 많으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많이 바뀌어요. 콘크리트만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목조에 대한 수요도 많으시고 콘크리트에 비해서 목조가 주거용에서는 나름대로 또 장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습하고 하니까 목재가 좀 취약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반대로 제대로 목조주택을 진다면 습도 조절을 가능한 목조가 제주 환경에 가장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주도에 집을이나 여러 가지 주거용 주택, 상업용 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물론 제주도 원주민도 계시지만
뭐 서울 경기권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땅을 사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제주도 건축업자랑 몇 번 일을 해보셨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육지에서 온 실내 있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What you feel, 'cause I like what you do to me. Can you feel the groove? Keep on moving, keep on moving. Let yourself be free. I wanna see you going crazy. Better come with me when your world is getting hazy. Once you get started, you can stop. 일단 제주도는 일반 다른 육지와 다르게 이제 건축 경기가 다른 진짜 서울이나 이제 지방 부산 쪽 대전 대구 다 통틀어서 가장 좋고 이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시장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주도가 아무래도 건축 경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 타운하우스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타운하우스요? 네. 우리나라가 점점 단열이라든가 기밀에 대해서 단열법도 보강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단열 기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많이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Just can't stop. 와, 정말 열기가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 관람객들 중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죠. 네. 예, 요즘엔 그 제주 이민자들 그 과반수 이상이 40대 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건축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의 외향보다는 좀 내실 있는 집, 그다음에 큰 집보다는 30평 내외의 중소형 주택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30대 정도가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만큼 네. 실용성 있는 그런 집 짓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군요. 네, 예전에는 뭐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거나 네. 뭐 고급 주택, 그다음에 큰 면적 이런 집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작지만 알차고 그다음에 내 아이를 위한 그런 어떤 공간 구성 같은 데 신경 쓴 집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스마트해진 건축 트렌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성원에서 나오고 있는 성원 ALC는 국내 유일하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건축 자재 중에서 아토피 인증 마크를 받은 유일한 건축 자재가 되겠습니다. 제주는 일단 기온이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ALC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건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LC는 내화성이 좋고요, 단열성이 좋고 차음성, 그 다음에 가공성, 이런 건축 자재로서 상당히 건축을 하는데 유리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ALC가 점진적으로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는 수치 들어가 있고 밖에는 순황토를 그대로 발라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숨도 쉬면서 단열이 완벽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온도가 많이 다르네요. 네.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영하 45도가 육박하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영하 45도인데 보통 많이 쓰시는 황토 벽돌 같은 경우는 외부 벽체 온도가 지금 3.6도, 예, 3.6도. 이제 큰 걸로 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5.4도. 5.4도. 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외장재로 쓰는 이 벽체 같은 경우는 바깥 온도가 15.7도, 거의 16도에 육박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 실내 온도도 16도. 그러니까 영하 45도, 영상 15도, 60도 차인데도 1도가 섞이지 않는 것. 단열 성능만 놓고 보면은 일반 뭐 ALC나 철근 콘크리트, 인슐레이션보다도 높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작업이지만 요새는 뭐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귀농귀촌,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도 쉽게 누구나 취미생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라인더들은 이렇게 날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동이 많고 좁은 공간 작업하시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스위치만 올리시면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벨트는 손에 대어도 상관이 없고요. 나무를 비누 조각하듯이 부드럽게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82를 뜻하는 거고요. 독일 시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UF 값이라는 거예요. 0.98로 떨어지는 이 기간은 이제 1등급 창호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살라만더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로에서는 아마 세계 퀄리티 1위의 제품이고요. 6개의 챔버가 있어서 여기에 각각 전기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에서 되게 우수한 창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로 해서 일체형 3중 가스켓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미를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오는 제품은 이제 TTN 슬라이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슬라이더 개념과 틸트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닫으시면은 압착으로 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면 자체가 전혀 바람이 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디어라고 해서 철물로 캡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살라만더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스켓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가스켓이 뭐예요? 가스켓이 기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리는 지금 47mm 3중 유리에 로이는 2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틸트 앤 턴이라고 해서 이게 환기를 시켜주는 이제 틸트 작업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쓰실 수 있는 여닫이 개념이 이제 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리시면은 압착이 돼서 바람이 전혀 새지 않아요. 이제 더블 오프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 공간이라든지 좀 문을 확장했을 때 개념이 양대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사하거나 이제 커다란 짐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오픈 느낌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 사이드 소핏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처마에 들어가는 용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길이가 4m 80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4m 80이라는 한 번에 시공이 다 간단하기 때문에요. 시공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나오는 사이즈가 300, 400, 600으로 해서 조금 더 모던한 주택을 사실 때는 더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는 일반 제품 단가로 봤을 때는 일반 많이 쓰시는 제이차넬이라는 소핏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요. 하지만은 시공비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건축비를 본다 그러면 가격은 큰 변화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존에 나왔던 소핏이랑 비슷한 가격대다? 네, 시공까지 포함하시면 비슷한 가격대에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학 목재라고 해서 글루램이에요. 저희가 우리 흔히 스판 길이가 이제 길은 부분에 이제 사용하시는 목재고요.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중목 구조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중목 구조에 들어간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집성으로 돼서 네 무거운 하중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나무예요. 길이는 지금 저희가 11.7m 39피트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아라우프 합판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외장재로 쓰실 수 있는 합판인데 합판이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내부에만 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라우프 합판은 이제 내부랑 외부랑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느낌 자체가 예, 이제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테리어로 많이들 쓰세요. 아, 그럼 인테리어 사이딩? 예, 쉽게 보시면 인테리어 사이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저희가 요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거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거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제품은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바지고요. 이름은 유거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국내 PVC 물바지 시장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PVC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런티까지도 있는 제품이고요. 국내에는 지금 화이트랑 브라운은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쿠퍼라고 해서 동색이 나왔어요. 이건 아마 처음 보셨을 건데 저게 뭐 동이 아니에요? 동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자체는 때깔 자체가 워낙 좋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제품보다 워런티를 12년 보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네. 아, 이게 깨지지가 않는다.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3중 가스켓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유가구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세요.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양을 내시는 데 상관없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클립 시공이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강점이에요. 요즘 제일 많이 건축 외장재로 쓰시고 있는 제품이고요. 세라믹 사이딩은 제일 편한 게 시공을 하시고 나서 사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을 지금 다양하게 이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요. 선택의 폭도 훨씬 더 넓으시고요. 그 세라믹 사이딩도 여러 회사 제품이 있잖아요. 네. 나무조화에서 취급하는 건 어떤? 저희는 지금 일본 니치아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니치아는 일본에서 세라믹 사이딩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에 이제 타사의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과반수 이상은 전부 다 니치아 제품입니다. 아이큐브는 총 4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못으로 시공하시게 제일 저렴하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요. 보통 이제 저기 앞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요. 이건 이제 두께가 14T로 못으로 시공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보급형이라고 해서 16T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16T는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시공이 되는 방법이에요. 네. 아이큐브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큐브는 이 접착면 사이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큐브는 모든 제품 자체가 셀프 클리닝이라고 해서 때가 타면은 빗물에 씻겨 나가는 기능이 전 제품 기본 옵션이에요. 16T 위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프리미엄 라인은 아이큐브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티크예요. 고제를 요즘 워낙 고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티크 원목을 집성을 해서 구멍난 거 그대로를 살린 거예요. 네. 이걸 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집성판이거든요. 비쌀 것 같은데. 두께는 이거는 18T예요. 18T? 네, 이 사이즈로 저희가 이거는 30만 원. 네? 30만 원. 그냥 30만 원이요? 아, 요렇게 30만 원? 네, 나무조화에는 인테리어랑 건축 모든 자재를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는 이제 가격을 다 오픈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하나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한 곳에서 모든 자재를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요즘은 정말 건축주들은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가스밸브나 집안의 실내 등을 밖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끄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뭐 건축 쪽에서는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창호, 그다음에 두께는 얇지만 어떤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자재들, 그리고 뭐 태양광 기술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최근 지어지는 주택들은 아파트보다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건축주분들이 그 예전에 어떤 그 벽돌집에 살던 뭐 우풍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집에 살던 기억 때문에 그런 뭐 걱정이나 우려들을 하시는데 최근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예, 그런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주택 시장과 인테리어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건축 자재 부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기아를 취급하는 모니어 기아 서중 인터내셔널 코리아고요. 이번 전시회 와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내 수입 판매한 지 15년 됐고요. 지금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전시회는 다 참관하고 있고 일산 킨텍스를 비롯해서 뭐 제주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도 쪽에는 처음 저희가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와는 뭐 기존에 이제 업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반응이 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새로 런칭한 제품이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저희 코노시마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국내에서는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18mm고요. 아, 18mm? 예. 18mm만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일본에서는 뭐 최대 22mm까지 나오긴 하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게 16mm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겟팅 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18mm를 갖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배당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회배당 지금 현재 15만 원 시공비 포함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단가로 보면은 거의 16mm에 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게 저희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반응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이런 킨텍스나 이런 데서 전시회 하다 보면은 제주도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오셨는데 여기 와서 보시더니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문의도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재질이 세라믹이다 보니까 불에 타지 않고 그다음에 단열 보온 효과 있고요. 방음 효과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Fairroof can change any roof into a work of art. 예, 저희들은 금속 기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제주도 쪽에는 이번이 그 전시에 처음 참가를 하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제주 지역에는 해안 지방이다 보니까 예, 저희들 금속 기와는 그 녹이 슬지 않는 소재로서 녹이 슬지 않아요? 예, 녹이 슬지 않는 소재로서 지금 건축 외장조로서는 제주도 쪽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고객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Design that captures the world's attention. Rio. Elegant three-dimensional design. Diva. Groundbreaking technology. Veneto. Nature's balance. Wood. 보통 이제 저희들 금속 기와나 벽체 같은 경우는 중저가에 속하는 편입니다. 예. 가격 대비 품질도 상당히 괜찮고. 대략 얼마 가격대라고 보면 될까요? 평당? 그 평당 이제 저희들이 시공을 해드리게 되면은 평당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그래요? 예.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삼익 산업. 기본적인 목조주택 구조재 및 마감재와 지붕재를 비롯해 채광과 통풍을 높여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천창. 세련된 디자인의 창호, 현관문은 물론 친환경 페인트와 공구에 이르기까지 목조주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지금 패시브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맞춰서 삼익산업도 그런 이노텍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고요. 특히 저희 이노텍 창 같은 경우는 저희 삼익산업이 독점적으로 그 독일에서 바로 수입을 해가지고요. 저희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저희 삼익산업은 목조주택 자재를 전문으로 생산,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고 올해도 35주년이 됐습니다. 토탈 건축자재 솔루션 업체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삼익산업 많은 관심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와 목적과 명분. 사실 세미나에 올 때 이것이 명확하신 분이라면 집짓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혼란은 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집짓기라고 하는 것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건 일생일대의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 과정에서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했고 과연 몇 점짜리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을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오늘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집짓기에도 국영수가 있다면 여기서 국영수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집짓기에 있어서 국어는 뭘까요? 집짓기에 있어서 국어는 집짓기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리모델링 열풍이 불어가지고 구옥을 이쁘게 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현금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안 끊어버리면 매출 누락해가지고 부가세도 안 내도 되고 소득세도 안 내도 되고 사업자가 아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 집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도소득세. 내가 이 집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양도 차익을 이만큼 내게 됐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양도 차익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부가세 10%, 4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 때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세 할 때 나는 4억이 아니라 4억 4천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만큼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는 절대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집짓기에 있어서 수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집짓기에 있어서 수확은 집짓기 법무라고 봤습니다. 자, 집짓기 법무 역시 내가 법무사만 정해서 의뢰를 하면 알아서 정직하고 신의 있게 다 해줄 것 같지만 막상 속기 쉬운 부당 청구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즉 모르면 당할 수 있다. 예, 제가 그 공정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회표의 이사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약간 치부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도 법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좀 부당 청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그 의뢰인들한테 속여가지고 하는 경우를 다 막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채권을 꼭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면 소유권 이전할 때 있는 2천만 원의 주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채권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물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근데 건물 보존 등기 할 때는 공유주택 채권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수증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하는 줄 알겠다 해가지고 그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짓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될까? 얼마를 예상해야 될까? 1억이죠. 조금 더 쓸까요? 2억? 자, 여러분 이 집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억 3,200, 1억 2천 부가세 포함해서 이거나 2억 1,300만 원으로 진입될 수 있어요. 여러모로 새로운 그 정보를 얻었고 세무 정보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좀 질문 사항도 있었지만은 여기 육지하고 제주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번 건축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예정해서 어차피 지금 세미나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세무 분야도 그렇고 뭐 새로 집을 지어야 될 때 어떤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그 건축을 요즘 펜션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인테리어라든지 기존의 건축비보다는 제가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아까처럼 설계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컨택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었고요. 나중에 좀 많은 자문을 좀 구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제주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건축박람회 가보면은 정말 그 참관객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이 명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집을 짓기 전에 한 3년 전부터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법무, 그 다음에 건축공법, 그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셔야 나중에 정말 완성도 높은 집을 짓고 하자없는 집을 지으실 수 있다고 거의 말씀을 뭐 드리게요. 수능 시험의 국영수네요. 네, 그렇죠. 네. 국영수 공부하듯이 3년 동안은 그렇게 파고 드시는 게 네. 후회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제주 박람회에서도 친친디 하우스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집 짓기 노하우를 공개하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건축주분들이 뭐 세무 상식이나 집짓기 관련된 법무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친친디 하우스 프로젝트가 건축 박람회에 공식적으로 초청이 돼서 세미나까지 열게 됐다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짓기에도 국영수가 있다는 말 아직도 이제 내리에 남아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마당 있는 내 집 같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획일된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서 나의 가족들을 위한 오롯한 행복한 공간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간 전원 속의 내 집과 함께 좋은 집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고요. 친친디 하우스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는 집짓기 노하우 세미나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 백스코 그리고 대구 엑스코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황을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정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치킨집보다 많다는 건축 관련 사업장. 현금 거래가 난무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사업 확장에다 신경 쓰다 보면요. 어느새 나의 소중한 재산, 새어나가는 세금, 거기에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볼 데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건축 관련 세무와 회계 환경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주 역시 매입, 보유, 매도 시 세무 상담은 필수겠죠. 자, 세금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는 절세TV. 오늘 그 첫 시간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김똘똘입니다. 3년 전에 건축주가 부가세를 못 준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더니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매출 누락이라고 3년 전 부가세, 소득세, 거기에 가산세까지 내라고 합니다. 아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어요. 세무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내야 되나요? 내셔야죠. 아, 내야 돼요? 다 내야 되나요? 다 내셔야죠. 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국세청에서 일단 연락이 왔다는 건요.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산 기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량으로 봐줄 수 있어요. 조금 빼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량이에요. 이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한 건이잖아요. 이 한 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또 가산세라든지 이런 걸 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안 내고 10일을 걸다 보면 이 공무원은 이제 그 사장님의 계좌를 추적하게 되겠죠. 공무원들은 계좌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한 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누락됐던 건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그쵸,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되면 이 사람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늘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신고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신고했다고 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40% 부당한 가산세라고 매기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그게 부당하게 이 사람은 탈세를 조작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40%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면 조세 포탈범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현금 매출 누락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법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처해 계신 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알기 전에 네.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다 노출시켜가지고 일단 신고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동안 잘못 신고하셨다 그러시면 그거는 이제 세무공무원이 알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막을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네, 사실 대부분 몰라서 그냥 놔뒀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상담 좀 미리 받으셔서 타이밍을 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금 공사하시고 자료 안 끊으신 사장님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술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워낙 노후된 집이라 수리비로 7천만 원 정도 썼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런 수리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또 경비 처리하려면 영수증을 모아놔야 한다고 해서 간이 영수증이라도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게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신지 두 채를 갖고 계신지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일단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이런 경비를 썼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분명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집이 여러 채든지 아니면 고가라든지 그러면 이 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빙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집이라서 수리비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을 취득을 해서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수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수리를 할 때 세법에서 보면 양도세 신고할 때 인정해주는 경비가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경비가 있어요. 이거를 세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네.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네. 내가 이 건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가치를 증가시킨다던가 또 내용연수를 유지를 오랫동안 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할 때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경비가 인정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거든요. 네.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을 유지하는 동안 그냥 필수적인 게 아니라 대체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현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그런 거는 이제 수익적 지출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수도나 배관이나 크게 공사하시는 경우, 또 이제 보시면은 베란다 확장, 뭐 발코니, 주방 확장 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다 자본적 지출로 봐서 요거는 이제 경비로 인정되는 그렇죠. 거군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안 내실 수 있어요. 그만큼은. 근데 이제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가 의외로 더 많죠. 우리 보시면 변기 이제 공사하시는 경우 있죠. 네. 아니면 뭐 싱크대 교체하고 도배하고 막 장판하고 얘네는 했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좀 작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쓰셨다고 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단 구분을 하실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연에서 간이 영수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종이가 있고 도장이 있으면 대충 네, 그렇죠. 우리가 가라도 네, 중국집에서 해주는 그런 거잖아. 10,000원, 30,000원. 네.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거 있죠. 걔네만 이제 세무서에서 적격 증빙으로 봐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외에 말씀하신 간이 영수증 적어가지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간이 영수증은 소득세법에서 봤을 때 3만 원을 넘게 쓰면 적격 증빙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천만 원짜리 3만 원 이하로 몇 장을 받으셔야겠어요.
전혀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네.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양도세 신고할 때 보시면 이제 건물 수리를 할 때 부가세 10%라는 게 붙잖아요. 네. 이건 이제 건물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은 매출이 되겠고요. 우리 같이 소비자들은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부가세법에서 보면 이 건물 공사를 하시는 분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한 걸로 봐요. 일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대가를 받으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 이래서 국가에 신고를 하게 돼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그게 일단 부가세 10%가 붙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가세 10%는 이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부가세 10% 부담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주고 나면 버리는 줄 알아요. 맞아요. 아깝죠. 네, 아까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처럼 나중에 건물을 양도를 하실 때 필요 경비로 자본적 지출은 제가 인정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0% 부가세 준 거 있죠. 소득세 때 공제 안 받으셨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10%만큼 인정 가능하시니까 웬만하면 이제 적격증빙 받으셔가지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이 건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급하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혜택 보시려면 적격증빙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그 갖고 있는다고 해도 다 받아둬야 되나요? 일단 받아 놓는 일단은 게 받아 좋으시죠. 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건물 수리를 할 때 양도세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되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 작은 주택이나 별장을 구입해서 주말을 보내고 싶은 나 여유인데요. 아우, 정말 부럽네요. 네, 저는 제주까지 아니더라도 양평 정도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보려면 주택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별장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처음에 취득하실 때부터 절세 방안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별장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결론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별장을 하나 더 취득했다고 해서 이 집을 양도를 하시거나 할 때 이 별장은 내 거 집으로 보지 않아요. 결국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건 양도소득의 입장이에요. 일단 내가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등록세를 내게 되죠.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가지고 취득세로 보고 있는데 주택을 취득했을 때가 다른 건물을 취득했을 때보다 세율이 조금 낮아요. 네. 거기다가 별장을 만약에 취득을 하시면 얘네는 고급 주택의 일종으로 봐가지고요. 사치성 재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 별장 이런 거 있죠. 네. 얘네는 다 일반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취득세에서 4배 중과가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 2%라면 얘네 같은 경우는 8%가 추가가 되는 거죠. 당장 취득할 때 그렇고요. 얘네를 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또 우리는 내게 되잖아요. 네. 주택에 대한 재산세하고요. 별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르겠죠. 당연히 얘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을 팔고 싶다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세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비교하시면 취득세나 뭐 재산세가 작게 나올지 양도세가 작게 나올지 그거는 사전에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안 그래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사전에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그 이후로 추징이 된다든지 세금 폭탄을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피하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처음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별장으로 구입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계산을 하실 때 보면 보통 시비가 많이 걸리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별장을 취득하시잖아요. 네. 예전에 구입한 집이에요. 아까 막 노후돼가지고 네. 만약에 양도 차익을 4, 5억 남기셨다. 그러면은 별장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네. 예기능 기준이 만약에 최고 세율까지 받게 되시면은 38%의 지방세 10%가 또 붙게 돼요. 그러면 재산세나 취득세보다는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어요. 잠깐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요. 요즘 펜션도 열풍이잖아요. 네네. 펜션도 그러면 별장인가요? 그거는 조금 애매하세요. 별장의 기준에 들어가려면 뭐 네. 향락을 한다든지 위락을 한다든지 상시 내가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펜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주택 관련돼선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지만 별장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내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별장의 개념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해가는 시대, 건축업계만 다를 순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공유되던 그들만의 정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열린 오픈마켓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유통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경쟁력 있는 자재단가, 저예산의 의지를 둔 경쟁력 있는 시공 품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술적 감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주택 디자이너들과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켓 플랫폼의 출현이 요구되는 이때, 월간 전원 속의 내 집과 M드라마타운은 단독주택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친절한 친환경 디자인 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신뢰로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를 실현하는 집짓기의 모델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